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학습 활동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범위입니다. 동서로 일본 열도에서 그렇죠? 티베트 고원, 그리고 남북으로는 북부 베트남에서 몽골 고원에 이르는 지역을 동아시아의 범위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요 민족은 이 역사 이래 한민족, 흉노족, 한족, 거란족, 일본 민족, 몽골족, 만주족, 아이누족 등 다양한 종족과 민족이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한국, 중국, 몽골, 일본,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 요소에는 한자가 있고요. 유교가 있고요. 그렇죠. 대승, 불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령체제, 조공, 책봉의 외교 형식이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오늘날의 동아시아. 국가 간 상호 긴밀도가 증가합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높아지고 인적, 문화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와 공동 번영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죠. 그렇지만 갈등 또한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가령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 인적 수탈 등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가 아직 미해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갈등도 있고요. 영토 주권과 역사 인식의 차이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아시아 학습을 통하여서 한국사의 폭넓은 이해와 그리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 역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 공동의 역사와 가치관, 문화유산 등을 확인하여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합니다. 확인학습. 동아시아는 동서로 일본 열도에서 티베트 고원, 남북으로 북부 베트남에서 몽골 고원을 이룬다. 맞죠? 오늘날 동아시아 영내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 있죠. X. 3번. 동아시아 세계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그로부터 비롯된 식민지배, 인적 수탈 등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가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다. 그렇죠. 자,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 요소를 3가지 이상 쓰시오. 어떤 게 있다고요? 한자, 유교, 그냥 불교 아닙니다, 여러분. 대승, 불교, 그리고 율령체제, 그리고 조공과 책봉의 외교 정책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동아시아 역사를 학습할 때 필요한 자세가 아닌 것은 배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아니죠. 배타적인 게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배제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배타적인 태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나머지 동아시아 각국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공동의 역사와 가치관을 파악한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한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탐구한다. 나머지는 모두 다른 자세로 관찰을 하는 거네요. 자, 동아시아사 학습 활동지 주제 1번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자연환경입니다. 해발고도 4,500m가 넘는 뭐죠? 티베트 고원을 중심으로 북쪽과 동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부채 모양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동아시아사가 이렇게 있다면 티베트 고원에 이 4,500m의 티베트 고원을 중심으로 북쪽과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부채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원과 산간 분지, 사막, 구릉, 평원 등 다양한 지형이 분포하고요. 기후 또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열대에서 한대까지 다양한 기후가 나타남. 2번 계절풍. 중국의 태평양 연안, 한반도, 일본 열도 등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겨울에는 한랭 건조,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장마전선으로 인해서 강수량이 풍부하고 이것은 식물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 생업과 인구. 작물 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후 요인에는 기온과 강수량이 있죠. 강수량. 지역별 주요 생업, 논농사, 밭농사, 그리고 유목이 있고요. 수렵이나 어로로 주요 생업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논농사는 연 강수량이 600mm를 넘고 평균 기온이 높아요. 밭농사는 연 강수량이 400에서 600mm에 이르며 연 평균 기온이 높지 않아요. 유목은 연 강수량이 400mm를 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 생업과 기온 강수량에 영향을 받는 지역, 중국의 친링 산맥과 화이어강 이남, 한반도 중남부, 일본 혼슈 이남 등이 이 농농사 지역에 적합하다. 밭농사는 화이어강 이북, 만주, 한반도 북부, 홋카이도 등이 있고요. 유목은 다싱안링 산맥부터 서쪽으로 뻗은 초원지대, 티베트, 몽골 등이 있겠습니다. 수렵이나 오로는 한반도 동북부, 연해주 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기후가 온난하고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겠죠. 만주, 한반도, 중국 본토, 일본 열도 등이 있겠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티베트나 몽골 고원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인학습. 동아시아 지역은 티베트 고원을 중심으로 북쪽과 동쪽으로 갈수록 해발 고도가 낮아진다. 맞죠? 동아시아 지역은 계절풍의 영향이 뚜렷하여 여름철에는 무덥고 강수량이 많죠. 얘는 X죠. 다음, 중국 화이어강 이북, 만주와 한반도 북부, 홋카이도에서는 주로 논농사가 이루어진다? 아니죠, 여러분. 밭농사죠. X. 티베트 고원과 몽골 고원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연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강수량도 적습니다. 유목이 이루어진다. 그쵸?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계절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자료 탐구가 있습니다. 자료 탐구. 자, 교과서에도 똑같이 있는 그림들이거든요. 이런 자료의 지도 같은 것들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바깥으로 해발고도 1000, 2000m의 고원과 산간 분지, 사막 등이 분포한다.
뭐죠? 티베트 고원이죠. 티베트 고원. 이 바깥으로 해발 고도가 1000, 2000의 고원과 산간분지, 사막 등이 분포합니다. 다음, 해발 고도 1000m 이하에는 구름과 평원지대가 나타나며 중국 동부지역과 만주, 한반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황해, 동해, 남중국해 같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 열도의 오키나와 타이완 등이 분포됩니다. 다음 기후입니다. 열대 기후. 그 다음에 비는요. 중국의 화중과 화남,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바로 온대 기후죠. 그리고 냉대 기후, 건조 기후가 모두 도드라지게 동아시아에서는 나타나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아시아의 농목업입니다. 자, 여러분. 다싱알리 산맥에서부터 서쪽으로 뻗어 있는 초원지대, 그리고 티베트, 몽골, 이런 곳은 주로 유목이 행해지죠. 그리고 중국 화이어강 이북, 만주와 한반도 북부, 홋카이도 이런 곳은 밭농사를 짓는다는 점. 중국의 칠링 산맥과 하이어강 이남, 한반도 중남부, 일본의 혼슈 이남 지역은 논농사를 짓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 밀집도입니다. 흑백이어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색깔이 점점점 짙어질수록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굉장히 인구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네요. 중국의 황허강, 창장강을 따라 넓은 평원이 발달한 화북과 강남 지역은 전통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다. 화북과 강남, 인구 밀집 지역이다. 반대로 초원이나 사막이 발달한 티베트나 몽골 고원 등에는 면적에 비해서, 그러니까 땅 넓기에 비해서 인구가 매우 적죠. 다음, 농경과 목축입니다. 내용 정리. 벼농사는 기원전 6000년경 창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산둥반도, 한반도, 규슈로 전파되었다. 재배 과정이 복잡합니다. 집중적 노동력과 다양한 농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이 함께 이동하면서 전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밭농사. 기원전 8000년경 황허강 유역입니다. 주요 작물에는 조, 수수, 기장, 콩 등이 있습니다. 이 밭농사는요, 생육 기간이 짧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축과 목축민의 생활. 목축.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방목과 유목으로 나뉘는데요. 방목은 일정 구역의 가축을 풀어놓고 기르죠. 대부분은 농경을 병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유목은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며 가축을 기릅니다. 수렵으로 생계를 보조합니다. 유목민의 생활, 거주, 조립과 분해가 쉬운 이동식 가옥에서 거주하죠. 텐트 같은. 다음은요, 가축 활용. 가축에서 얻은 고기와 젖을 가공한 치즈와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은 식량으로, 동물의 가죽과 털, 뼈, 뿔, 힘줄 등은 의복과 생활용품으로, 가죽의 배설물을 땔감으로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축이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목사회는 부족장의 권한이 강합니다. 반대로
군주권의 권한은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동아시아의 북방민족, 흉노, 선비, 돌궐, 위구르, 거란, 몽골 등이 역사상 존재했습니다. 수련민족에는 여진족이 있습니다. 농경민족과 북방민족의 관계, 농경지대에서 생산한 곡물, 차, 황금, 비단, 누룩 등 북방지역에서 생산한 말, 모피, 주옥 등을 교역하며 필요한 것을 보완합니다. 그러나 갈등도 존재했죠.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이 제한되거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생업에 차질이 있을 때 유목민이 농경민의 물품을 약탈합니다. 5번은 북방민족이라고 적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다음, 두 사회의 이질성. 농경민족은 북방민족을 가난하고 야만적이라고 멸시하고 북방민족은 농경민족이 땅에 얽매여 사는 부자유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서로 천시했다고 합니다. 확인학습. 기원전 8000년경 황허강 유역에서 벼농사가 시작됐다. 기원전 8000년경 황허강은 밭농사죠, 여러분? X. 그럼 반대로 기원전 6000년경 창장강 유역에서 벼농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면 얘는 맞는 거죠. 다음 2번. 농경사회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가축을 생활자원으로 활용하였다. X죠. 가축을 생활자원으로 활용한 것은 유목민이죠. 마찬가지로 계절에 따라 이동한 것도 유목민입니다. 다음 3번. 농경민족과 북방민족은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이 제한되거나 기후변화로 생업에 차질을 빚게 될 때 서로 충돌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그렇죠, 여러분? 다음 중 옳은 것에 동그라미 하세요. 집중적 노동력, 다양한 농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도 함께 이동하면서 전파된 것, 벼농사죠. 밭농사는 척박한 지역에서도 잘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벼농사는 좀 기술이 필요하죠. 농기구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니까 함께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유목민족은 흉노죠. 유목사회에서 부족자의 권한은 강하였다. 자, 다음 마지막 5쪽입니다. 자, 벼농사의 확산. 쌀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력이 높아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 창장강 일도에서 전파가 된다라는 점. 자, 벼농사는 기원전 6000년경. 선생님이 금방 답을 얘기했네요. 창장강. 이 창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전파가 되어서 이 산둥반도를 따라 한반도로 전파되고 다시 해로를 따라 규슈 북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자료 2번. 유목민과 유목민의 가옥입니다. 초원의 묵초지에서 말을 끄는 유목민이고요.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텐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몽골의 전통 가옥이 요 게르다. 혹시나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이 유목민이 요 생활하기 때문에 조립과 분해가 쉬운 비가옥 하는데 여기에 텐트 가옥 이렇게 쓰면 선생님 정답 인정 안 해줄 거예요. 정답은 이동식 가옥이죠. 이동식 가옥에서 거주하였다. 다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러분. 3번은 별표 쳐놓고 우리 좀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본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기후변화와 북방민족의 남하입니다. 자, 왼쪽에는 이 현재 기온을 중심으로 이 기온이 낮을 때, 그리고 기온이 상승했을 때를, 이렇게 상승했을 때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우선 국명, 북위, 민족, 선비족이고 이 민족은 386년에서 534년 동안 화북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옆에 그래프에 보시면 여기가 북위가 있었던 시기네요. 그죠? 다음 고란족 916년에서 1125년인데 요쯤이 고란이네요. 다음 금나라, 여진 이쪽. 다음 몽골 여기. 다음 후금, 만주 이쯤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래프의 가로축은 연도예요. 세로축은 현재 기온을 기준으로 연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589년에서 1127년까지 요 시기 중국 지역의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높았고 이 이후부터는 기온이 낮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 자료에서 국가들이 존속한 시기에는 대체로 중국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하락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는 북방민족의 남하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학습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고요. 두 번째 학습지에서 또 풀이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